됐습니까? 승인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줘야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 이내에 회사 채권자들이 중에 어느 일부는 승인하겠다, 그 회사 좋던데 뭐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 나는 싫다 라고 승인을 하지 않는 채권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인한 채권자, 승인치 아니한 채권자 둘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채권자 자체가 저 회사 자체라거나 주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합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됐죠? 대신에 이제 승인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계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승인, 즉 불만을 품은 이 채권자를 먼저 처리를 할 수 있냐? 먼저 갚아도 되죠. 승인 영 싫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먼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변제를 하거나, 영 합병이 싫으시면은 저희가 돈 갚을 테니까 우리랑은 이제 연을 끊읍시다. 되겠죠? 대개 회사 채권자들은 회사와 계속하여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한번 만나고 땡인 거래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예 그 돈 갚고 그 다음에 거래를 끊어버리면 그만인 것이고, 그렇죠? 지금 당장에 변제할 자금이 없다면 우리를 믿으세요. 그런데 너희를 못 믿겠기 때문에 내가 승인하지 않은 것 아니냐? 왜 얘기를 한다면 믿으라는 말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죠? 공탁을 한다라든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라든가. 아셨죠? 이렇게 해서 회사 채권자를 어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절차들이 이제 모두 끝났다면 이리로 올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주당 가격이 100원이고 B 주식회사가 주당 가격이 200원이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을 정확하게 그냥 맞추기로 했었다면 통상의 경우에는 2대1 합병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대1 합병을 만약에 한다면 거꾸로 되겠네요. 1대2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주식회사가 발행했었던 옛날 주식 종이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주권이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종이짝들. 아셨죠? 자, 거기에 옛날에 A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 이런 식으로 발행되어 있는 종이가 있을 텐데, 자, A 주식회사의 주주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합병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기간 드릴 테니까 가지고 계신 그 종이 좀 반환해 주세요. 그리고 B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나눠드립니다. 됐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주권 제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될 겁니다. B 주식회사의 주주들한테는 사실 줄 게 없어요. B는 살아남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권 제출 기간을 정해두고 이때 이 주권 제출 기간 내에 반환을 한 것이 있으면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아직 주주님들이 주권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이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것은 휴지가 되어버린다. 됐죠? 이라고 하는 설정 기간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건네줘야 되는데 막 주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 뭘 해줘야 되냐?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 두어야 돼요. 그런데 합병 등기는 왜 하느냐? 이 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등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합병 안 한 거예요. 됐습니까? 합병의 효력 발생일은 합병 등기 시로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주님들한테 합병 등기를 언제까지 하기로 한다라는 것이 웬만큼 다 정해놓고 이제 절차 들어갔겠죠? 플랜 짜놓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나눠줘야 돼요. 됐죠? 그런데 나눠줄 때 그냥 비주식회사의 주식을 또 찍어서 A 주식회사의 주주한테 줄 수도 있는데 발행량이 많아지지요. 유통량이. 그러면 비주식회사 주주 입장에서는요. 주가 떨어져. 가 되겠죠? 발행량이 많아지면. 자, 그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또 저 자세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주식을 뭉치게 하거나 병합 혹은 소각이라고 하는 제도 등을 통해 이제 이 합병비를 마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소위 주식 병합이나 그 다음에 분할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합병비 맞추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최종적으로는 합병 등기를 해서 합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 된다. 한편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총일을 기준으로 이제 2주 전까지는 각 공시서류를 마련을 한다. 그랬었던 이 서류들은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되냐? 이 합병 등기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공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합병 등기를 기준으로 왜 6달, 즉 6개월까지 이 서류들을 공시하느냐? 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합병 무효예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합병 무효예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한문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바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무효예소는 합병 무효 확인해소라는 표현을 안 썼죠? 확인해소가 아니라 형성해소입니다. 그리고 아까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회사법상에서 일반 원칙을 그대로 따라요.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제기하려면 근거 증거 자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서류를 공식해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무소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크게 아웃라인 잡으셨죠? 자, 구체적인 절차, 이사회 통과되었을 것이다. 서면 작성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류 공시가 들어가게 되고 주총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형태는 특별 결의 형태가 될 것이고 특별 결의에 의해서 승인 의결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첫 번째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 양자를 같이 거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절차들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합병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가 따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드디어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에 6개월까지는 저 서류를 계속하여 공시한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합병의 하자가 있으면 한무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툴 수 있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절차가 되어